녹음이 생각보다 길어진 관계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에피소드는 3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영화의 전체적인 연출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영화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매우 많으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알면 좋은 영화 상식, 보고 나서 주고받는 영화 대담.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어쨌든 우리가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쉬운 캐릭터도 있고 좋은 캐릭터도 있고 만족스러운 캐릭터도 있고 생각이 다른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다면은 전체적으로 어벤져스는 어땠나?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영화적으로 네네. 우리가 어땠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1차 목적은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거를 위해서 루소 형제가 선택한 방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클레오님은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네. 이거는 명확한데 마무리를 위해서 선택한 방식은 과거로 돌아가는 서사를 이용해서 네. 추억을 불러일으켜서 감정을 끌어내고 마지막 대단히 전투씬으로 모아서 딱 터트린 다음에 깔끔한 마무리. 서사적으로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예. 추억을 소환. 네, 맞아요. 되게 상업적인 결정이죠. 왜냐면 서사로 이해하는 게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무난한 게 실제로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어볼 질문이 그래도 그 영화 스토리가 어땠어? 이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서사 이미지를 읽는 방식은 훈련이 필요하고 훨씬 더 다가가기 어려우니 서사로 다가가고 그 측면에서는 어벤져스가 되게 합리적인 결정을 잘 한 거죠. 마블 디즈니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추억의 장면들을 넣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그 씬이 살짝 꼬았죠? 네. 그것도 있고 저는 딱 이게 노골적으로 어벤져스에 그런 장면이 있었나 싶기는 종종 있긴 했었는데 딱 과거로 넘어가면은 몇 년 어디 글씨가 화면 전체에 맞아요. 가득 네. 딱 들어가면서 대놓고 이제부터 그거죠. 이제부터 너네 옛날에 봤던 거 하나씩 볼 수 있을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그 뉴욕으로 넘어가면서 그 유명한 어벤져스 1에서 멤버들 동그랗게인데 패닝으로 쫙 도는 장면. 그 장면 나오는데 그거를 어벤져스 1을 본 사람이면 다 와 소리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죠. 예.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그 조스 웨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조스 웨던 연출 방식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장면은 조스 웨던의 미덕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그 장면은 네, 어떤 잘 찍었습니다. 예. 히어로뽕 그리고 네.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존재 이유 되게 맞아요. 그거가 딱 드러나죠. 그런 어떤 각자의 영화에서 서사를 쌓은 영웅들이 예. 합쳐서 싸우는 모습을 내 눈으로 한눈에 담았을 때 느껴지는 쾌감? 네, 맞아요. 그게 과거로 몇 번 가지만 토르에서도 그만큼 이렇게 대놓고 과거를 추억하고 이게 안 나오는데 어벤져스는 상징성이 있으니 이렇게 쫙 돌려주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데 마블이 택한 방식이 결국 그거죠. 그렇게 관객들의 감정을 모아서 이 영화를 명작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정확히는. 네, 그게 필요하니까요. 수익의 측면에서 이게 보면은 확실히 나왔을 때 반응들이 거의 뭐 세계의 명작을 봤다는 이런 호들갑들이 많아요. 저 진짜 1도 동의 안 하거든요. 하나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디서 누가 다크나이트 네. 다크나이트를 드디어 능가하는 히어로물이 나왔다는 식의 그런 평가한 사람인데 그 사람 진짜 네. 정말로 전혀 아닌데 근데 그렇게 착각하게끔 마블이 만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왜냐면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게 과거 추억팔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의 작품성을 훨씬 고평가하게 사람들이 이끌리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감정을 이용해서요. 맞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영리한 거죠. 순전히 뭐라 그래야지? 흥행의 측면에서는. 근데 중요하잖아요. 이 얘기는 계속 제가 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흥행의 측면을 무시하면은
어벤져스에 이거는 흥행이 대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영화예요. 네, 어벤져스에 대해서는 혹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부당한 시선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는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영화니 당연히 그 산업에 그리고 흥행에 있어서의 그 가치를 보상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어벤져스는 이렇게 정리가 되게 쉽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영화는 그 부분을 제가 잘 캐치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영화 이거 엔드게임 보고 방송 준비하면서도 저 리뷰도 다른 리뷰도 되게 많이 보고 인터넷 방송 진짜 많이 봤어요. 네. 봤는데 진짜 제일 공감 갔던 평이 뭐냐면은 네. 이 엔드게임이 3시간짜리 토토가 같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이게 공감이 하나도 왜 안 되냐면요. 네. 토토가를 한 번도 안 봐서 뭔지 몰라요. 토토가를 안 보셨구나. 뭔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거 아는 사람들 다 돌렸거든요. 네. 진짜 난리였어요, 진짜. 아, 그래요? 이게 토토가 같다는 게 토토가가 네. 뭐냐면 토토가가 뭔지 좀 아세요? 아니요, 그게 아, 모르세요? 그걸 몰라요. 예. 그게 뭐냐면은 무한도전에서 아, 네. 무한도전에서 토요일은 즐거워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대요. 네.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네, 나요. 우리 어렸을 때 토토즐이라는 프로그램이 90년대에 있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토요일 뭐 가요 약간 뭐 이런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인기 많았던 가수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막 H.O.T 무한도전 나오고 그래서 그랬구나. 네, H.O.T 무한도전 나오고 제키 무한도전 나오고 네. 그랬잖아요. 네. 핑클 나오고 뭐 핑클 이효리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갖고 한국에 때로 나와가지고 그때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런 콘서트를 했어요. 네. 그거를 같이 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기획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네. 콘서트를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그 가수들을 모아다가 콘서트 하는 거를 그런 했단 거 말이에요. 옛날 노래 다시 불러주고. 근데 진짜 토토가랑 비슷한 게 많아요. 아, 정말 비슷한 게 저 많아요.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이제. 네. 일단 그 당시에 전설을 소환한다는 거?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전설을 소환한다는 거? 소환을 하면서 지금 현실의 문제랑 부딪히는 것들이 그 쇼에 드러나요. 아, 그 토토가에서도. 왜냐하면 토토가에서 일단은 SES 유진이 그때 임신을 해서 못 나왔어요. 아, 임신해서 못 나왔고 쿨의 유리는 미국으로 시집가서 못 나왔어요. 아 예. 그리고 H.O.T는 아예 못 나온 이유가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도 솔직히 말해 제대로 재결합에 대한 논의가 안 돼.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결정적으로 문희준이 부르의 명곡 MC였어요. 네네네. 동시간 방송하는. 아, 네. 그럼 뭐 마블도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로다주랑 계약 못하니까 맞아요. 예. 로다주 스토리를 죽인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운한 거고. 네. 네. 어떤 과거의 영웅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추억을 일으키고 이런 프로젝트라는 거. 그 엄청 흥겹고 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엄청나게 소모가 많이 되고 네네. 생각도 많이 들고 막 곱씹을 것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그것조차 다 공통점이죠. 네네. 그리고 얘기하면서 지금 느낀 공통점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의 거를 약간 미화하고 보정하고 전설화해요. 아, 네네. 레전드화 시켜요.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게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게 맞아요. 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 더 실제보다 대단하게 느껴진다. 그냥 좀 오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 예. 연출 방식이. 근데 저도 미화가 됐다는 거에 완전 공감한 게 그게 이제 마블이 택한 방식이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또 효과적이다. 네. 효과적. 근데 잘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그러니까 서사를 어떻게 끌어나갈지는 엔드게임 인피니티 워가 끝나고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맞아. 타노스가 어쨌든 진짜 센 놈이라 그 타노스가 했던 걸 어떻게 되돌리지에 대해서 좀 그건 뭐 답이 있나?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엔드게임 시작 때 근데 진짜 5년 후가 뜨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아, 답이 없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타노스를 다시 찾아가서 어찌 해갖고 뺏어가지고 맞아요. 다시 어떻게 하나보다 했는데 타노스 몸 날아가 버리고 5년 후 딱 뜨니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야, 너네도 생각이 안 나서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했는데 시간 여행이면 써먹을 건 많겠네 이 생각은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으로 써먹고 그리고 실제 영화 장면을 다시 불러온 건 아니지만 1970년으로 넘어가는 장면에서는 두 메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매듭 짓고 넘어가는 식으로 기능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970년에 그 군부대가 맞아요. 실드의 비밀 시설이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선택을 했네. 이게 간편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선이었구나라는 거를 잘 캐치했네.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어떤 생각이냐, 이거 반칙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고, 대신에 그걸 포기한 거죠. 영화적인 그 완성도를 완전 그냥 이제 내던 어떤 식의 영화적인 완성도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대단한 영화는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약간 필름에 시간이 새겨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영화 내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이렇게 영화에 기록되면서 생기는 약간 우연성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쉽게 연출해보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은 그냥 서사에 종속돼 버렸어요, 이 영화는. 어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시간을 기록하는 게 서사로만 이렇게 서사와 캐릭터의 그런 당위성으로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시간을 예를 들어서 편집적으로 같은 시간이어도 다르게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질 수 있는 효과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왜냐면은 과거로 넘어가지만 이게 쭉 이어지는 시간이고, 얘네도 그 설명을 하잖아요. 과거가 더 씌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인 거라고, 과거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진행되니까 여기서 배치로 바꿀 수 있는 우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영화적으로 어떻게 영화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줄어든 뭐 거죠. 예를 들어 서스펜스라든가 네. 뭐 아니면은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크리스토퍼 놀이 제일 잘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런 네. 그런 교차 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 하게 네, 됐다는 그런 거죠. 것들을 죽여버리고 그 대신에 다른 반대급부를 얻은 게 이 영화에서 이제 상업적인 성공,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감정을 모으는 장치들.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있는 거죠. 근데 마블은 역시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누면 영화 예술성보다는 영화의 산업적인 측면을 선택했는데, 그걸 비난하고 싶진 않고, 그냥 당연히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선택하는 게 납득이 가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저도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영화가 엔드게임이 단독 영화로서의 가치가,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MCU의 다른 영화 다 떼놓고 이 영화의 의미 이거를 다 떼놓고 봤을 때 그거를 떼놓는 거는 이 영화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영화도 어떤 그런 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영화 정말 MCU를 다 떼고 나서 이 영화만 딱 봤을 때 가치가 너무 좀 생각보다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인피니티 워는 그 수준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 얘기에 공감하는 네. 게, 엔드게임은요, 인피니티 워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맞아요. 네. 인피니티 워가 없으면 성립도 안 될 뿐더러 설명도 안 되고, 맞아요. 네. 인피니티 워뿐만 아니라 MCU 전체 영화가 없으면 설명도 안 되고, 네. 그것도 어떤 독립적인 영화적인 기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1이 성취한 영화적인 성취 있잖아요. 네. 어벤져스 1이 성취한 영화죠. 우리 앞에 얘기했듯이 히어로물을 왜 이렇게 모아서 팀원 무비를 만들어야 하는가 자체를 설명했다고, 그 장면에서. 맞아요. 그런 시도를 했고, 그 DC에서도 그 시도를 하게 됐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네. 식으로. 저스티스 리그로. 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담론이 풍부해지는, 영화적으로 이 히어로 무비가 스토리가 풍부해질 수 있는 어떤 시도도 되는 거고, 네. 주는 오락에 다른 종류의 오락도 제시하게 된 거고. 맞아요. 근데 이거 인피니티 워는 그래도 저는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끊고 속편을 기약을 하는 그런 엔딩 자체도 영화계에 주는 충격이라든가 그게 마케팅적으로 주는 효과라든가 그걸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네. 그거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고 어느 순간에 영화사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얘기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엔드게임은 결국에 그것의 결말인 것이지. 맞아요. 서사시가 대서사시의 마무리로 그냥 정리가 돼버리죠. 영화 자체 안에서 이 영화가 이 영화만 단독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잘한 게 없다는 느낌? 별로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너무 연출을 못해서 아쉽게 된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갔죠. 네, 쉽게 가고 욕은 얘기해줍니다. 너무 대충 하고, 저는 그게 있던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이 영화는 제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한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번뜩이는 장면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성취?
이런 것들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IMAX 70mm로 찍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술적 성취라고 생각 안 해요. 그쵸. 예, IMAX 70mm를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덩케르크는 기술적인 성취를 했어요. IMAX 70mm로 그런 고전의 그거를 끌어와야 될 당위성을 설명했고 심지어 IMAX 70mm로 전혀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영화 중에서 그 있죠. 설리 그 허드슨 강의 기적. 그 영화가 99% IMAX 네. 카메라로 찍은 영화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 IMAX 카메라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개인의 드라마에도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냈어요. 근데 엔드게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저 솔직히 IMAX 앞에 볼 때 있잖아요. 네. 전투씬 전까지 거의 졸았어요. 그러면 더 그게 왜냐하면은 그 인피니티 워 같은 경우에는 네. 전투씬을 되게 열심히 배치해요. 네네네. 공중전도 보여주고 수중전도 보여주려고 하고 지상전도 보여주려고 하고 떼씬도 보여줬다가 둘이 몸싸움 하는 것도 보여줬다가 진짜 정말 액션을 뭐 되게 막 뛰어나가지고 막 이건 진짜 우리 액션 역사에 되게 길이 남을 장면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영화관에 갈 때 보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네. 어벤져스만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쿠아맨 갑자기 생각하지만 아쿠아맨을 만약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에서 싸우는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앤트맨을 보러 가면은 크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맞아. 하는 그거에서 주는 액션을 보게 되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를 보러 방패. 간다고 하면은 방패와 그 약간 액션 그 네. 몸싸움 네. 정말 그 엄청 달려가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거 뭐지 미션 임파서블 보셨어요 작년에? 전 다 봤어요 시리즈. 예. 미션 임파서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도 이건 아이맥스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헬기 장면 네. 그 벼랑에서 헬기 장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 화면비로 이 크기로 안 보면은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이 엔드게임은 마지막 그 떼신 정도 빼고는 아이맥스를 굳이 활용해야 했었나 싶은 장면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요. 예. 네. 저는 일단 제가 이제 한 가지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자면 저는 아직 IMAX 안 봤기 때문에 네. 보면 감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면은 이 영화는 장점이 제가 봤을 땐 그 정리하는 서사예요. 네. 그거에 관객들이 쉽게 마음을 주고 그걸 잘 마무리해서 정리하는데 근데 서사는 바꿔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글로 써진 서사가 이 영화의 장점인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서사는 일반관으로 보나 스크린 크게 보나 똑같아요. 그쵸. 다를 게 없고 그리고 저는 특히 그 마지막 그 서사를 영상으로 설명한 장면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그래. 맞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투씬 자체도 저는 2.39대 화면비로 본 건데 일반관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를 크게 봐도 마음에 들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이걸 그럼 아이맥스로 봐야 돼가 더 되는 거죠. 아이맥스를 본 제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하면 이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아이맥스를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은 네. 아이맥스를 잘 활용해서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건 아이맥스를 이용해서 잘 나왔어요. 아이맥스가 아니면 안 만큼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그리고 3D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네, 그 마지막 전투씬에 있어서 특히.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입체감이랑 그거에서 주는 그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적 성취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압도감은 있어요. 스케일이 네. 주는 압도감을 느낄 네.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아이맥스한테 빚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건 아이맥스가 아니면 구현이 안 될 테니까. 네, 그건 구현이 아니니까. 그거는 아이맥스를 내가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까지의 시리즈에서 쌓아온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군중씬이 있으면은 다 스펙타클을 느끼는데 어벤져스의 스펙타클이 다른 이유는 거기에 군중씬으로 깔리는 이 군중씬에 쫙 깔리는 사람들이 군중씬에 깔리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어디서 모아온 알바생들 전투 복장 입히고 세운 게 아니고 그렇죠. CG로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고 네. 다 하나하나 각계의 솔로 무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영웅들이 맞아요. 깔려 있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인기가 많은 사이드킥들이랑 그런 주조연급의 어떤 헐리우드 스타 혹은 솔로 무비의 주인공 혹은 사이드킥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 본인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들이 뭉쳐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쾌감과 스펙타클이거든요. 네. 근데 그조차도 이제까지 해왔고 어벤져스에서 꾸준히 해왔다는 거고
꾸준히 해왔던 거고 그건 결국에는 그 솔로 무비들한테 다 빚진 것들. 빚진 거죠. 예. 빚진 거예요. 어벤져스 1에서 그거를 처음 해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쾌감을 그게 이제 새로운 그걸 썸씽 뉴였다면은 네. 이거는 그 썸씽 뉴를 곱하기 4 한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굳이 이걸 영화적으로는 사실 설명할 게 정말 별로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별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세계의 영화가 나왔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대변을 하자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사람들 스토리 위주로 보니까. 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세계 영화 나왔다, 감동을 많이 받고 이런 네. 거는 세계의 시리즈가 완성됐다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차라리 그게 어벤져스 맞죠. 시리즈의 완성도를 이 영화가 해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잘 생각으로. 마무리했어요. 예. 그 어벤져스가 이때까지 쌓아온 것에 폐를 끼치거나 맞아. 해를 가하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빚을 지고 있는 영화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영화가 잘 마무리됐다. 네. 잘 끝났다. 내가 지금 체험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이 엔드게임 잘 보고 나왔으니까 아 엔드게임 진짜 재밌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엔드게임 재밌었다. 좋았다. 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영화 자체로 딱 봤을 때는 그거는 그 말은 사실 수정을 내면 깊게 들여봐서 수정을 하면은 그냥 세계 시리즈인 거죠. 예. 그 내가 시리즈의 완성을 목격했다. 네.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21세기 초의 영화계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영화의 마무리를 맞아요. 함께 했다. 네.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말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게 진짜 뭐가 있었냐면 이거 누구나 다 이상하다 생각하는 장면인데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가 잠깐 이렇게 한 대 맞아가지고 이제 떨어지는데 그 여자 히어로들이 다 모여요. 맞아요. 하나씩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달려가는데 이 장면이 사실 되게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 장면 보면서 아 이거 말 많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 많은 의견의 절반은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부당한 의견이라는 거를 저는 동의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왜 여자 히어로들만 나와가지고 그런 자기적인 장면에 여자 히어로들만 나와가지고 보여주냐 이거 대놓고 페미니즘 네, 시켰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런 걸 묻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PC충 묻었다. 네. 페미니즘 근데 저 묻었다. 그 맞아. 의견에 정말 1도 동의 안 해요. 그거는요. 영화를 편협하게 보는 잘못된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남자 히어로들이 그렇게 때로 나오는 장면들은 이때까지 너무 많았어요. 네. 사실은 남자 히어로만 있는 장면도 많았고 그렇죠. 10년 동안 마블의 서사에서 여성 히어로가 나왔던 적이 그건 너무 쉬운 얘기죠. 그리고 할 얘기도 없어. 완전 최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의견에는 정말 동의 못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비판을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마블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앞으로 우리는 마블 디즈니는 여성에 대해서 영화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으니 그 시선에 대해서 너 비판을 해야지 그 영화 장면 자체가 그게 들어가가지고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어벤져스에서 제일 아쉬워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든 사람이 몰랐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도 이 장면이 논란이 될 거고 라는 걸 생각하고 심지어 등장 자체가 내적으로 봤을 때 자기적인 거는 맞아요. 왜 하필이면 여자 히어로만 모여라는 게 그렇게 페미니즘이 묻어서 싫어라는 거는 그런 의견은 말이 안 되죠. 그냥 영화 내적으로 순수하게 봤을 때 진짜 그 근처에 여자밖에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면은 엄청 신경 써서 멋있게 연출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쏙 들어가게끔 만들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뻔해요. 촥촥 나오고 그냥 트래킹으로 달려가는 거 보여주고 끝.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근데 필요했어요. 그 장면. 그 장면 저도 봤을 때 네. 저도 싫었거든요. 저는 네. 싫었어요. 네. 왜 싫었냐면은 또 서비스 컷으로 넣어준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지들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반대쪽 얘기를 해주는 네. 거잖아요. 페미닌 쪽에서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네, 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또 이렇게 이거 넣어줬으니까 됐지, 얘 딱 꺼져라 이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적인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히어로 6명 모여가지고 뺑글 도는 장면 그 장면 안 자기적이냐고. 엄청 자기적이죠. 엄청 자기적이죠. 근데 그 장면은 뽕이 차고 이 장면 뽕이 안 차는 이유가 뭐야? 난 뽕 차, 난 좋아.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근데 또 저는 또 이 의견이랑 또 다르고 이 의견이랑 또 다른데 지금 얘기하는 의견이랑 또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장면으로 이 영화가 PC함을 자기 PC하다라고 어필을 할 거면 그러니까 맞아요. PC함을 어필하니까 싫다는 거거든요. 네. 페미니즘을 우리 공평한 영화라고 어필하니까 싫다는 건데 사실 이 영화는 서사적으로 전혀 여성에게 공평한 영화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제 앞에 얘기하신 것들이 다 이어지는 거죠. 그쵸. 블랙 위도우를 죽인 것도 솔직히 말해서 가족이 없는 여자니까 죽인 거예요. 네, 맞아요. 가족이 없어서 죽였어요. 네, 가족이 네. 없어서 죽인 거예요. 왜냐면은 블랙 위도우는 그때 죽여도 어벤져스 멤버들만 슬퍼하면 돼요. 왜냐면 나타샤는 늘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이어지는 내 쭉 자신의 단독 서사를 갖지 못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MCU에서 네. 블랙 위도우가 아니라 나타샤라는 개인을 기억해줄 사람이 어벤져스 전체 세계관 중에서 뭐 몇 명 되겠어요? 뭐 캡틴 아메리카 있고 어벤져스 멤버밖에 없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 어벤져스 멤버도 그 걔네들만 그 원년 멤버만 정말. 네, 맞아요. 거의 그 느낌이에요. 캡틴 아메리카 뭐 그 정도? 그나마 완다?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아니 근데 그러니까 결국엔 블랙 위도우는 단독 서사를 갖지 못했고 솔로 무비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온다는 건 떠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고 솔로 무비 나오지 못했고 모든 그 남성 히어로 영화의 사이드킥으로서 활약했어요. 맞아요. 유일한 여성 네. 단독 히어로 무비가 2019년에 캡틴 마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네. 주인공이 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마지막 그 장면에서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근데 그거를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정리하면은 네. 솔직히 블랙 위도우가 죽고 나서 너무 짜증이 났지만 일단 솔로 무비가 나올 거라는 걸로 잠재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잠재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가족들끼리 나와서 만나고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거를 노린 거죠. 제 입장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 있잖아요. 로켓이 그루트 막 덮어가지고 보호하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앤트맨이랑 캐시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도 눈물이 나고 또 아이언맨이랑 하여튼 가족이라는 서사에서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맞아요. 너무 진부하지만 세요. 네. 그거를 마블이 10년 동안 노려왔던 네. 거기도 하고. 예. 너무 세요. 근데 블랙 위도우가 만약 거기서 블랙 위도우가 죽지 않았으면 그런 소모를 중간에 해야 돼요. 감정 소모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블랙 위도우밖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엔 그걸 뭘 말하냐면은 이때까지 10년 동안 마블은 여성 캐릭터한테 박했어요. 네. 그거를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한테 공정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애초에 네. 기본 재료 자체가 이미 갖춰지지 않은 셈이잖아요. 그쵸. 예. 기본 바탕이 그러니까 블랙팬서도 그렇고 토르 라그나로크도 그렇고 캡틴 마블은 심지어 여성 히어로가 주인공이죠. 네. 그 세 영화 다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여성 네.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여성 서사도 확실했어요. 맞아요. 특히 토르는 진짜 괜찮았던 게 헬라의 존재 그 자체가 예. 헬라 진짜 멋있었고 네. 발키리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오갤도 심지어 그렇게 막 물론 감독 그거랑 네. 별개로 네, 감독 예. 그거랑 별개로 멘티스 취급 별개로 예. 어쨌든 가모라 정도는 엄청 멋있는 맞아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마블 자체가 페미니즘적으로 나아갔는데 왜 후퇴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장면에서. 네. 심지어 인피니티 워보다 여성 캐릭터 취급이 별로예요. 맞아요. 이 영화가. 그거는 공감해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이 영화가 이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의 그걸 총망라하고 정리하는 영화에서 여성 서사가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서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걸 깨트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는 죽은 거예요. 네.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 영화는 그 장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래 이게 보여주는구나. 앞으로의 앞으로는 이렇게 갈게. 예. 우리 이때까지는 못했어.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갈게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었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냥 그냥 그 여성주의적인 네. 시선에서. 근데 정말 클레어님 말이 맞는 게 그럴 거면 간지가 났어야 됐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야 됐어요. 네. 진짜. 그 멋있었어요. 장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벤져스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엔드게임 전체를 통틀어서 대부분이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서 하기 네. 때문에 어떤 특정한 포텐셜이 없어요. 음. 그냥 그 과거를 아는 사람 재밌고 아니면 그냥 시큰둥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엔드게임이 인생의 첫 MCU인 영화인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 없겠어요? 그쵸, 있겠죠. 있어요. 친구들이 대단한 데서 가서 봤는데 엘리베이터 씬 보면은 뭔 생각 들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하이리드를 하는 거 보고 뭐야? 이랬을걸요? 그렇죠. 사람들 다 다들 막 없는데. 뭐야? 예, 그런 건데 이 장면은 달라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지만 저는 여기까지 생각했거든. 마블의 현재, 미래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제 생각을 못 미쳤지만 현재는 아 그래도 이런 시선에 대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척이라도 하는구나. 이게 어떤 뭐 순수한 정말 마블의 그런 디즈니의 사람들이 세상 이제는 조금 더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 뭐 흑인, 소수자를 위해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돈이 되니까라고 할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근데 그런 속내는 알 수 없으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포장을 해주면 어쨌든 그런 시점에 있어서 생각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럴 거면 잘해야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허상 같은 그런 약간 속빈 강정 같은 거 자체도 결국에는 마블이 그런 네. 그런 맞아요. 의지조차도 좀 어느 정도 속빈 강정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확히 그 장면은 잘해야죠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잘 해야죠라고 규정할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잘 만들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잘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안 된 거죠. 네. 진짜 인피니티 워랑 완성도를 엔드게임이랑 비교하면 너무 심하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별로여서 대부분은 칭찬할 거기 때문에 나는 좀 싫어해야지라는 싫은 의견을 좀 더 많이 얘기해야지라는 것도 준비를 좀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래요? 왜냐면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화를 리뷰하는 사람들은 열이면 여덟은 엔드게임 호평할걸요. 이 서사가 주는 그 마무리가 주는 그 흔히 얘기하는 시쳇말로 뽕이 있어요. 맞아요. 아, 저도 좋긴 해요. 그게 좋긴 네. 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엔드게임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저 싫지 않아요. 네. 좋아요. 좋고. 저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싫어요. 아, 싫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 별로 안 싫고 좋고, 그런데 솔직히 별로인 게 너무 많고 할 얘기는 별로인 거에서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영화가 나빴어? 이러면은 나쁘지는 아, 않았어. 이런데 그럼 보지 마? 나 보지 말라고? 이러면은 아니 봐야 돼. 이거 보긴 봐야 돼. 예. 그 만약에 영화를 이제 이때까지 마블을 챙겨본 사람이 네. 아 보지 말까? 이러면 야, 안 보긴 왜 안 봐? 봐야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러면 그래 막 영화 얘기를 하면은 싫은 얘기 욕만 할 것 같은? 아, 저도 처음에는 이랬거든요. 나오고 나서는 아, 그래도 볼만하네였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그게 맞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틀 지난 제 심정에서 수요일 날 봤으니까 이틀 지난 제 심정에서 이 영화는 솔직히 별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 챙겨봐야 된다면 아까 얘기한 다른 이유예요. 이 영화는 맞아. 영화 산업에서의 기념비적인 영화니까 참고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보는 거에 가깝지. 그냥 딱 대놓고 그래서 이 영화의 완성도가 어때 하면 아, 개별로야. 바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예. 너 왜 별로냐고 딱 한 문장으로 찝어서 얘기하면 이 영화는 가진 포텐셜을 반도 활용 못했어. 과거로 가면서 오히려 다 내던졌어가 돼버렸어요. 저한테는. 아, 근데 정말 저는 네. 진짜 너무 납득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끝나는 전투씬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네. 개척한 거잖아요. 그 맞아요. 엔드게임 내에서. 그럼 여기를 정말 잘 만들었으면은 이 영화가 완전 확 살았을 거예요. 그 포텐셜은 뒤에서 다 보여주고 앞에서는 그 추억으로 감정을 다 모아주고 그러면 완벽하잖아요. 산업적인 구성이나 예술적인 구성이. 근데 얘는 한쪽은 선택하는데 성공했는데 한쪽은 완전 내버렸어요. 진짜 근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거예요. 아이맥스로 보면 그래도 조금 낫다 하실 거예요. 네, 뭐 그건 제가 아직 전투씬은. 안 봤으니까. 예. 그리고 저도 느낀 게 뭐냐면은 2D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일반관에서 봤을 때보다 아이맥스로 보면 이상하게 더 디테일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크고 화면비도 다르고. 그쵸. 그러니까 의도가 제대로 드러난 게 아이맥스니까요.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좋은 영화들이 아이맥스로 안 봐도 덩케르크를 아이맥스로 안 봐도 그 영화의 그러니까 물론 영화 호불호는 갈리지만 네. 아이맥스로 안 봐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그냥
덩케르크는 솔직히 이게 1대1 비교가 좀 힘든 영화고 맞아요. 비교가 힘들죠. 약간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랑 비교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딱 레디 플레이어 원이었어요. 레디 플레이어 원. 네. 저 레디 플레이어는 아이맥스로 안 봐서 그런가 봐요. 저는 뭐, 예. 근데 그거 아이맥스의 느낌으로 음.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 미션 임파서블을 아이맥스로만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랑 같이 그 토르 친구라고 하는 그 친한 언니는 정말 이 블록버스터 팬인데 그 언니는 아이맥스 그 2D로만 보고 아이맥스로 2개 다 봤어요. 네. 근데 2D로 봤을 때도 너무 재밌어했고 솔직히 그 저희가 미션 임파서블 작년에 리뷰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 그 민디 씨가 아이맥스 못 봤어요. 네네. 근데도 엄청 호평을 했었거든요. 이 영화의 액션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리고 저희가 원래 미션 임파서블 리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네. 막 1주년이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댓글창에 미션 임파서블 왜 안 하냐고 다 요청들이 되게 요청이 많으셨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온 영화였어요. 근데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영화 팬들이 많으시거든요. 시네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거 뭐지 상업영화 완전 상업영화인데도 이 영화는 리뷰를 무조건 해야 원하는. 한다라고 네. 무비어톡의 리뷰를 듣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실 정도의 영화였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영화는 오락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죠. 네,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의 네. 프랜차이즈만큼은 그렇죠. 그걸 성취를 이뤄냈죠. 근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원은 뭐 그런 거에 성공을 저는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이 약간 엔드게임은 진짜 마무리 그 자체 그 끝? 네, 그냥 딱 거기서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심지어 다시 다 살아나서 등장을 다시 하잖아요. 그 포탈 열어줘가지고 네. 거기서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뭔가 등장한다는 시점에서 제가 거기서 딱 떠오른 영화는 라이언 일병고학이었거든요. 네. 진짜 반의 반도 안 되네. 라이언 일병고. 예, 그 라이언 일병고학이 오프닝에서의 내가 느꼈던 감정에 진짜 반의 반도 안 된다. 심지어 내가 라이언 일병고학을 집에서 모니터로 봐도 어벤져스 아이맥스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별로. 근데 제가 마블의 대단히 전투씬을 기본적으로 되게 혹평해요. 그 기저에 깔려 있어요. 약간 그런 색안경 또 있고 해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색안경이라기보다 취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액션씬의 호불호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색안경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은 윈터 솔저는 또 좋아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윈터 솔저도 좋아했던 부분은 서사에 관련된 서사에 부분이고. 저는 사실 윈터 솔저 액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캡틴의 뭐라 그래야지? 액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액션들은 좋아했는데 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와이드로 잡는 대단히 액션으로 이렇게 때려 몰려가지고 그 부분이 전 되게 싫어요. MCU 전체가 다 MCU 성에 전체. 차는 게 없어요. 예. 그런 장면에서 그러니까 개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처절한 느낌 뭐 각각에 주는 느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하다. 근데 좀 약간 그건 마블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블이 지금 새로 영화를 맡길 때마다 계속 새로운 감독들한테 맡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블랙팬서도 그렇고 캡틴 마블도 그렇고 다 이제 새로운 감독들한테 맡겨가지고 성과를 거뒀어요. 평가도 좋게 받았고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저는 이제 앤트맨이랑 스파이더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을 좋아했었거든요. 그 앤트맨이랑 스파이더맨 액션이 좋았었거든요. 저도 앤트맨이 되게 재밌었는데 토마스 기차 아직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앤트맨이랑 스파이더맨 액션은 좋았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캡틴 마블이랑 그 블랙팬서는 액션씬이 별로였어요. 저도 블랙팬서도 되게 별로였고요. 캡틴 마블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 영화 보면서 캡틴 마블 저는 이건 캡틴 마블 리뷰를 안 했잖아요. 저희가. 그 캡틴 마블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밖에 듣는 분들 중에서 제 생각이.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면 정말 좋게 봤어요. 진짜 저도 캡틴 마블 괜찮았습니다. 정말 좋게 봤고 그 김혜리의 필름 클럽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 리뷰가 정말 제 생각에 500%예요. 그 리뷰를 제가 뭐 들어보진 않아서. 아마 만약에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볼게요. 보시고 근데 저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클레오님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약간 캡틴 마블을 남성분들이 이해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좀이 아니에요. 좀 대놓고 얘기하면은 캡틴 마블이라 진짜 심하게는요. 캡틴 마블이 왜 필요해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필요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여자라서 그래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남성이 네. 캡틴 마블이라는 맞아요. 여성 히어로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요. 너네 되게 과민 반응해. 맞아요. 이거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페미니즘에 우호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솔직히 우호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막 그런 게 왜 필요해? 이런 것도 아닌 제 나름대로는 되게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캡틴 마블이 왜 필요해라는 의견에는 진짜 100% 반대요.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그 뭐지? 근데 그 김혜리의 필름 클럽을 네. 들으면은 정말로 그 왜 여자들은 캡틴 마블에 뭔가 희열을 느끼는가? 왜 네, 네. 남자나 여자는 관람이 다른가가 네. 정말 왜냐면 남성 관객들 중에서도 그냥 캡틴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예. 많거든요. 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필름 클럽 김혜리 필름 클럽 들으면서 진짜 너무 감동적일 정도로 좋게 봤는데 그 캡틴 마블도 좋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캡틴 마블이 해내야 될 숙제가 많다고 생각도 했어요. 왜냐 그게 액션 장면이었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은 토르 그거 뭐지? 우리가 반복되는 장면이 있어요. 인피니티 워랑 그 엔드게임이요? 엔드게임에 반복되는 장면이 우주 영웅이 들어와서 하늘에서 액션을 하면서 임팩트를 주면서 떨어지면서 예. 이게 반전이 되는 네, 이 전세가 맞아요. 반전이 된 장면이 토르가 그걸 인피니티 워에서는 맡았고 엔드게임에서는 캡틴 마블이 캡틴 마블 맡았어요. 했죠. 예. 근데 인피니티 워에서는 그 장면이 진짜 제일 간지나는 장면으로 꼽히고 네. 있어요. 근데 엔드게임에서는 캡틴 마블이 온 장면이 그렇게 간지나는 장면으로 꼽히지 않고 있거든요. 인상적이지 않아요. 예. 그 이유가 저는 캐릭터 속성이 그거 뭐지? 이렇게 토르는 번개를 이용하잖아요. 네. 딱 번개를 끌어모아가지고 팍 이렇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히어로 시장에서 그런 캡틴 마블의 몸빵 캐릭터는 초능력 몸빵 캐릭터가 예. 안 먹혀요. 아. 제 생각에는. 예. 전 DC가 마블의 용을 못 쓰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DC는 슈퍼맨이랑 배트맨도 마찬가지고 슈퍼맨, 배트맨 그리고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대부분 몸빵 초능력캐예요. 예. 배트맨 초능력이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메인 캐릭터가 슈퍼맨인데 슈퍼맨이 몸빵 초능력 외계인 캐릭터잖아요. 예. 캡틴 마블이 그거거든요. 비슷하죠. 예. 몸빵 초능력 외계인 캐릭터거든요. 그게 액션이 한계가 있어요. 그거가 주는. 네. 왜냐하면 한계가 없어서. 한계가 뭔지 감이 안 잡혀서. 아.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그게 아니니까. 제가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히어로들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네. 예를 들어서 토르 같은 경우에 멸리르가 안 보여. 없어. 그러면은 멸리르가 봉인됐어. 오딘에 의해서 봉인됐어. 이러면은 위기가 온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아이언맨은 계속 대사로 그 컴퓨터가 얘기해줘요. 그렇죠. 아이언맨은 얘기를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전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알잖아요. 네. 이게 테서렉트 딱 끼는 그거 건틀렛 끼는 순간 아이언맨 죽는구나. 예. 아이언맨 죽음을 선택했구나라는 걸 직감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디 수트가 없다든가 네. 뭐 아니면 이게 갑자기 안 나온다든가 안 나와. 이러면은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캡틴 마블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맞네요. 예, 맞네요. 그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보라색 돌을 꺼내잖아요. 스톤을 꺼내잖아요. 스톤을 이렇게 타노스가 딱 했을 때 캡틴 마블이 나가 떨어지는지 안 나가 떨어지는지 우리가 몰라. 맞아. 보기 전까진 모르죠. 보기 전까지 몰라요. 네.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나서야 깨달아요. 네. 아, 캡틴 마블이 저거에는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앤트맨이 재밌는 이유는 앤트맨이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을수록 이게 그 액션씬을 재밌게 뽑을 수가 있어요. 새롭게 뽑을 수가 있는데 블랙팬서랑 캡틴 마블은 블랙팬서는 그 속성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랑 비슷한 캐릭터죠. 맞아요. 예. 비슷한 캐릭터인데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액션을 뽑은 만큼 블랙팬서에서 못 뽑았어요. 그래서 액션이 별로였던 거고 캡틴 마블은 캐릭터 속성적으로 지금 21세기 히어로 무비가 판 벌려있는 판국에 약점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거를 아마 캡틴 마블 2에서 해결해야 될 거예요. 아, 네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숙제 그게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길어졌다. 아니요. 어쨌든 그랬는데 어디까지 얘기가 했지? 저희는 길을 잃었어요. 일단. 네, 지금 그죠? 너무 멀리 갔죠? 아, 근데 괜찮아요. 네. 네, 너무 멀리 갔죠.
지금은 잃어버린 길 찾는 중, 잃어버린 길 찾는 중. Now I'm looking for a lost path. And I'm looking for a lost path. 계산이 안 됐고 아쉽고 별로라는 게 저는 그 장면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멸리에 들고 번개 쓰잖아요. 네. 그것도 막 보면은 그것도 논란이 많거든요. 네. 천둥을 쓸 수 있냐 없느냐, 뭐 멸리는 원래 천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되고를 떠나가지고 네. 그런 뭔가 캐릭터별로 뽕차는 장면도 그런 결국에는 적재적소에 못 넣었고 그건 쉬운 건데 사실은 어떻게 네. 생각해보면 아이언맨한테 뽕차는 장면 넣어주고 캡틴 아메리카 뽕차는 장면 넣어주고 멸리를 딱 줬을 때 멋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캡틴 아메리카는 번개를 쓸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체격 조건이나 이런 네, 걸로 잘 이렇게 도끼를 잘 쓰는 그 망치를 잘 쓰는 걸로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었다 생각이 들고 맞아요. 예. 몸으로 몸빵하는 캐릭터니까. 토르는 번개 한번 멋있게 쓰는 장면 한 번 넣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좀 부족했다. 맞아요. 하여튼 이 마블의 저는 이 대단히 전투씬을 진짜 퍼스트 어벤져부터 하나도 마음에 든 게 없고 네. 이번에도 역시 나였고 그게 이렇게 큰 단점으로 다가올지까지는 몰랐죠. 엔드게임에서. 근데 엔드게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단점이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레디 플레이어 1이랑 좀 비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어떤 장면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 전투씬만 레디 플레이어 1은 일단 약간 덕후들을 네. 캐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소소한 걸 제외하면 저는 진짜 스필버그만큼 대단히 전투씬 잘 만드는 사람 없다 생각해요. 특히 CG로 만들어진 대단히 전투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두 개예요. 쉬운 게 그냥 대단히 전투씬 만드는 방법이 되게 심플하게 두 개인데 진짜 사람 다 갖다 쓰든지 아니면 CG 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람을 잘 써가지고 대박 난 게 꼽으면은 반지의 왕의 기한 그거랑 그 다음에 뭐 또 들어가자면 킹덤 오브 헤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들리 스콧이 만들었을 때. 근데 레디 플레이어 1은 이 태생적으로 CG를 엄청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스필버그는 대단히 전투씬에서 롱테이크를 정말 잘 써요. 롱테이크를 이용한 카메라 워킹이 엄청 신기해요. 그 레프런에서 보면은 카메라가 와이드로 이렇게 촥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막 싸우는 항복판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카메라 이렇게 확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와이드하게 전체를 비춰주니까 이게 딱 들어오는데 싸우는 게 워낙 리얼하게 이게 환눈에 이렇게 보이다가 아슬아슬해요. 왜냐면 내가 거기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막 총도 쏘고 발로 쏘는데 카메라가 막 발로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 발이 교차하는 이 사이를 막 지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거기서 이걸 느껴. 씨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 있는 것처럼 착각이 확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음. 마블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방관자의 입장으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전투씬이 진짜 대단히를 마무리하네. 근데 내가 저 현장에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레프런에서는 카메라 워크로 그런 거를 보여줘.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긴장감, 바로 옆에서 내가 바로에 맞을 것 같은데 우연히 피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반대로 반지의 제왕에서는 서사로 완전히 끌어가서 감정적으로 그 도와주러 온 그 기마대에 완전히 동화시켜 버려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느낌을 줘요. 저는 진짜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고 솔직히 저 녹음 전에 그 레퍼런스 보여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싶었는데 약간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액션씬들은 진짜 말 그대로 좀 계산이 좀 덜 되고 약간 좀 방만하고 맞아요. 그리고 안일한 구성들이 좀 많았던 헛구성 자체가 그냥 그냥 안일한 새롭지 않은 구성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구성들이 모여서 어벤져스의 액션씬은 내가 외부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좀 마블에서 앞에 얘기했지만 캡틴 마블 얘기도 했고 블랙팬서 얘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캡틴 마블 같은 경우는 캐릭터 태생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블랙팬서는 명백히 연출의 문제거든요. 그 액션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은 액션 그 이유가 이제 그 마블 쪽에서 선택하는 감독들이 신인 감독들을 많이 선택을 해요. 인기 씬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인 감독들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블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캐릭터들에 대한 서사나 이런 건 되게 탄탄한 편이고 블랙팬서든 캡틴 마블이든 그리고 스파이더맨이든 강분할 수밖에 없는 단체 혹은 집단을 만들어요. 만들고 그리고 그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서사나 이런 게 상당히 캡틴 마블은 진짜 좀
약간 제 입장에서는 되게 놀랍거든요. 아, 예. 진짜 좀 약간 그 이야기가 와, 정말 교묘하게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타포를 정말 많이 넣어놨거든요. 저는 되게 직설적인 것만 이렇게 그쵸. 캐치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그래요. 보통 남자들은 직설적인 것만 캐치를 하고 저는 이게 한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디테일의 힘은 그런 어떤 마블의 감독 선택에서 오는 그런 맞아요. 인기씬에서 활약하고 있는 감독들 그런 어떤 이 영화의 감성과 통하는 감독을 선택한 것에서 오는 네. 그런 디테일 힘이라고 생각을 그리고 하는데 캡틴 마블에 들어와서 여성 감독을 다시 택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토르 때. 네. 나탈리 포드만이 그 문제로 하차를 했다는 게 이제 공론이거든요. 그 나탈리 포드만은 이런 여성의 인권에 대해 맞아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여성 감독이 이렇게 하는 토르 시리즈에 관심이 많았는데 토르 2편 끝나고 그냥 잘라버리니까 네. 그런 거 어. 캐릭터와 감독에 대한 대우에 음. 부당함을 느껴서 마블이랑 다신 작업 안 한다고 근데 이랬었는데. 사실 나탈리 포트만이 하기에는 너무 주인공 여자친구 캐릭터죠. 네. 제인이. 맞아. 그랬는데 마블이 돌고 돌아 다시 어떤 관점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캡틴 마블은 일단 그 점도 흥미로웠어요. 예. 그래서 진짜 그런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 강점이 있는데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대형 영화를 핸들링해본 경험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핸들링해본 경험이 없고 액션씬을 설계하거나 이런 게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요. 1억짜리 씬, 2억짜리 씬 네. 이런 거를 못해요. 이걸 핸들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스티븐 스필버거는 그 분야 최고죠. 진짜 대단하죠. 핸들링 경험이 많죠. 네. 제일 많죠. 제일 많지 않나요? 그러고요. 네. 경험도 많고 재능도 네. 원래 그런데 경험조차 엄청 많으니 비교가 안 될 수는 없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루소즈 형제가 드라마 하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그렇다 하더라고요. 경찰 드라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캡틴 아메리카 액션을 잘 하는 거예요. 몸빵. 네. 막 그거 윈터 솔저 핸들 뽑아버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캡틴 아메리카에서 그 캡틴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소규모의 약간 네. 클로즈업으로 들어간 액션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씬도 레전드로 얘기되는 맞아요. 이유가 네. 그런 진짜 우월한 신체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방패로 헬리캐리어 네. 날리는 것도 저 네. 엄청 기억나거든요. 날렵하게 막 헬리캐리어요. 어쨌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루소즈들이 잘하는 장점이에요. 예, 맞아요. 잘하는 그런 경찰 드라마에서 쌓아왔던 경험들을 네. 반영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대단히 액션에는 또 약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스웨던이 그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네. 나을 수도 있고, 저는 심지어 마이클 베이가 해도 이것보다 잘했을 것 같아요. 그 액션씬만 봤을 때는요. 진짜. 너무 슬프다. 네. 마이클 베이까지 찾아 우리가 지금. 액션씬만 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 조스웨던. 네, 마이클 베이가 해도 이거보다 잘했을 것 같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해결책이요, 되게 심플한 해결책이 하나가 있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스필버그 감독했으면 됐어요. 되게 심플한 해결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마블 디즈니 정책상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디즈니의 한계인데, 저는 바꿔 생각하면요, 그 한계를 깨는 순간 이 그렇죠. 히어로물이 되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히어로물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예요. 이 장르는요, 아직도 잠재력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마블의 다음 영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네. 이제 인피니티 사가 끝나고 또 10년 정도 되는 뭔가 이런 긴 이야기가 들어갈 네.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기대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영화가 만약에 우리가 별로인 영화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럴 맞아요. 수 있는 이유가 좀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가치는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일단 이 장르는 서부극이랑 닮은 점이 되게 많아요. 음. 서부극이 가진,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좀 너무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일 수도 있지만, 서부극이 가진 포텐셜만큼 히어로물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부극이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 제가 서부극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난 칭찬이에요. 서부극만큼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장르라고 하면은 되게 칭찬인 건데, 근데 그런 거를 경계하는 것 같긴 해요. 서부극이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 장르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히어로물도 그렇게 서부극과 같다면 네. 그런 거를 제작자 입장에서는 경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돈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히어로물을 만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의 태도가 좀 조심스럽지 않나 싶기도 더 해요. 상업적인 눈치 많이 보고. 네네. 이게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대신에 그렇게 덜 도전적이었기 때문에 서부극의 존 포드나 혹은 스파게티 웨스턴의 세르지오 레오네 같은 감독을 이 히어로물은요 아직 얻지 못했어요. 굳이 얘기하면 팀 버튼? 팀 버튼이 히어로물의 판도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 배트맨으로서 팀 버튼을 제외하면 없어요. 근데 특히 젊은 세대 감독들이 히어로물에 관심이 많아요. 젊은 세대 미국 뉴웨이브 감독들이요, 심지어. 많아요. 대표적으로 폴 토마스 앤더슨은 자기한테 제의가 오면 할 거래요.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한테 제의 안 가죠. 대표적이 뭐요? 마스터. 그 다음에 펀치 드렁크 러브. 오, 들은 것 같아요. 매그놀리아. 영화로 네. 얘기하면 들으니까 그러니까 매그놀리아도 들은 것 같아요. 이 감독들은 평단의 그걸로는요, 이미 이 감독은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데어 윌 비 블러드.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도 인정받고 뭐 베니스에서도 인정받고 이미 뭐 베를린에서 인정받고 더 이상 뭐가 없는데 대신 이분의 장점은 흥행작이 없어요.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예시로 들 감독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히어로물을 찍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제 개인적인 감독은요 데이비드 핀처요. 저는 근데 그거 데이비드 핀처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데이비드 핀처의 연출적인 능력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잘합니다 한마디면은 굳이 왜 잘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데 그 감독들이 가지는 평가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평가는요 데이비드 핀처랑 폴 토마스 앤더슨은 헐리우드 시스템을 설득해서 자기만의 영화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그게 제가 느낀 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것도 참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어느 정도 접근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마블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블은 약간 말 잘 듣는 감독을 찾는 느낌? 결국 그게 소문이든 진이든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스튜디오 시스템을 제작 단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마블은 원하니까. 그거를 원해요. 데이비드 핀처한테 뭐 이거 캐릭터 이렇게 가야 돼. 지금 너가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어벤져스 3 못 찍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충돌이 있어서 아마 되게 이루기 어렵겠지만 마블이 만약 그 틀을 깬다면은 근데 저는 의외로 그게 가까운 시일 내에 깨질 수도 있다고는 보거든요. 하긴 맞아. 왜냐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끝나서 그래요. 그 인피니티 사가가 끝나서 차기작에 대한 그게 솔직히 지금 현 시점에서 분명히 비교가 될 거야. 아니 근데 그때만큼 못한데? 그리고 대부분은 못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 향수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마블은 그거를 새로운 유명 캐릭터로 깨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코믹스는 잘 모르지만 아이언맨이 그렇게 막 코믹스에서 엄청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는 아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믹스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들은 마블 디즈니가 잘 되기 전에 이미 판권이 다 팔렸어요. 엑스맨, 스파이더맨, 판타스틱 4.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시 불러왔잖아요. 잘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타겟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면은 감독들한테 연출한테 기대는 게 결국 영화에서는 그래서 근데 진짜 저는 처음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엔드게임 했었어야 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뭐 그랬으면 잘은 했겠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스필버그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예시에 데이비드 핀처랑 폴 토마스 앤더슨 둘 중에 스필버그를 안 들은 이유는 스필버그는 이미 그 영역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약간 만약에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엔드게임을 만약에 연출 맡겼다고 한다면은 진짜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네, 같거든요. 엄청 좋아하시면서 열심히 그분이 하셨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정말 극찬을 했어요. 자기도 이런 영화 찍고 싶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감독들은 유럽의 뉴웨이브 감독들은 확실히 이런 히어로물에 대해서 상업적인 면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강연. 근데 미국의 감독들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문화예요. 내가 스타워즈 터미네이터를 보고 자라는 것처럼 현 세대는 이걸 보고 자라.
근데 나 이거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마블이 혹시나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마블을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는 좀 DC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영화가 재미가 없어서 이런 담론을 형성한 가치조차도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직 못 이렇게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다크나이트로 해놓고 근데 다 까먹었어요. 저는 솔직히 네. 그걸 DC가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DC가 이번에 아쿠아맨으로 재미를 봤어요. 아쿠아맨 감독이 제임스 완이었어요. 그렇죠. 예. 제임스 완 감독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마블이 선택하는 감독들이랑은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제임스 완은 짬바 있고 핸들링 맘대로 되는 감독 네. 아니에요. 근데 DC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일단 흥행이 필요해요. 흥행이 필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정말 흥행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감독을 찾아가지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아쿠아맨은 이때까지 기존의 DC 영화랑 색채가 되게 다른 색깔로, 달라요. 예. 다른 색깔로 그 뭐지? 되게 많은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고. 맞아요. 그런 아쿠아맨이 거 그리고 호평이었죠. 네, 되게 호평. 기대치가 없긴 했지만. 저도 재밌게 보긴 봤어요. 네. 되게 재밌게 보긴 기대치가 봤어요. 없긴 했지만 호평이었고 그래서 히어로물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와 말씀하신 DC의 내용은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아쉬운 쪽에서 먼저 손을 뻗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다크나이트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언맨이 이렇게 배트맨을 발라버릴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히어로물은 DC가 꽉 잡을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 그때 다크나이트가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아이언맨 1, 2가 나오고 이랬을 때였는데 맞아요. 2008년. 네, 2008년, 2009년 이때였는데 그때만 생각했을 때는 그때 크리스토퍼 놀란이 다크나이트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 맞아요. 그건 완전 진짜 난리였잖아요. 다크나이트. 네, 진짜 제가 알기로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폴 토마스 앤더슨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같은 세대를 공유하는 감독인데 그때 2008년 9년 이때 영화계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랑 크리스토퍼 놀란 중에서 앞으로 차세대의 영화계를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 논쟁이 끝나버렸어요. 아쉽게도 크리스토퍼 놀란이 주춤해져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이 히어로물을 찍은 거잖아요. 그쵸. 네, 뭐 저는 완전 원 오브 댐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계속 만들어내는 어떤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런 맞아요. 영화들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를 못 찍었어가 아니라 폴 토마스 앤더슨이 어나더 레벨로 넘어갔어요. 진짜. 근데 그 어나더 레벨로 넘어가는 대가로 흥행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쉬워서 히어로물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제가 이 영화의 미래에 기대는 가장 큰 매력이고 이 미래에는 그것도 들어가요. 소수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담론의 확장이에요. 전 이거는요 마블이 돈이 돼서 하든 진짜 그게 세상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든 어쨌든 계속 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중요하고 앞으로 그거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캡틴 마블이 되게 반가웠어요. 그런 영화가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미국에 가면은 차별받는 소수자가 될 거예요. 동양인이잖아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네. 요새 지금 흑인 인권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먹이사슬의 밑바닥이 된 셈인데 근데 그런 기대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가 이런 식으로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환기가 되면은 동양인도 당연히 동양인 히어로는 지금 이야기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양인의 인권만 챙겨서는 안 되죠. 당연히 여성 그쵸. 혹은 뭐 LGBT도 대변될 수 있고 그리고 흑인도 여전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담론을 전 세계에서 거의 몇 천만의 사람이 보는 영화에서 그런 담론을 제기한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 본 퀴어 에즈 포크라는 네. 그 퀴어 드라마에서 네. 그 만화가가 만화를 그리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만화가 게이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나오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나왔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게이 히어로인 영화는 아직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언젠가는 네. 그게 뭔가 약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 말씀하신 그 포텐셜 중에 네. 이게 어떤 영화라는 것 자체가 영화라는 장르의 매력이라는 게 시대와 호흡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시대와 호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어로물이 되게 대표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시대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네. 우리 대중들의 욕망은 뭔가가 대변이 되는 건데 맞아요. 그 욕망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선망하는 게 백만장자고 미군이었다면 지금은 선망의 대상에 이입을 하는 게 끝난 것 같아요. 좀 더 내려와야만 이입을 네.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저희가 녹음을 되게 길게 했어요. 네, 지금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오늘 할 일도 있는데. 네. 그랬는데 일단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그 목표가 하나 뭐 있는 게 이제 제 지인들은요 제가 히어로물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아요. 아니 저는 제가 봐도 제 지인 중에서 MCU를 1페이지부터 지금 3페이지잖아요. 극장에서 다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찾아본데 네. 저 다 봤거든요. 네. 네. 근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사람들이. 내가 무슨 저는 그렇게 고상하게만 막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지 않는데 하면서 약간 오늘 그거를 좀 해소를 하고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히어로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근데 뭐 영화가 재미없는데 재밌다고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분들이 네. 좋아하는 포인트랑 완전 달라요. 기대하는 포인트가 달라서 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또 막 뭔가 얘기하면은 또 막 그 얘기하셨듯이 네. 뭐 아는 척 하냐고 맞아. 이거 그렇게 나와요. 욕먹을까봐 네. 얘기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여튼 친구분들이 들으시면은 저에 대한 네. 변호가 되는 거죠. 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프리젠테이션?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네. 소개라고 네, 생각해요. 그 부분이 오늘 제일 준비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라. 근데 저는 그 네. 얘기하셨던 거를 그 전에 이제 이거 녹음 전에도 얘기를 어느 정도 했었잖아요. 네. 길진 않지만 짧게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네. 제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네. 그걸 했었는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저도 되게 많이 뭔가 약간 생각이 엄청 확장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다른 관점에서 듣는 생각이 저번 녹화 때도 그랬는데 확실히 확실한 것 같아요. 엄청 도움이 돼요. 뭔가 우리가 생각은 다른데 약간 좀 기저에 공유하고 있는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달라버리면 이게 확장이 안 되고 그냥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끝났는데 그런 게임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진짜 정말 길게 얘기했는데 저 몇 시간, 시간 일부러 안 봤거든요. 2시간 40분이거든요. 시간 일부러 안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어벤져스 이야기를 시간에 구애받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서 그냥 길게 얘기를 하고 편집 때 고생을 하자 아니면 그냥 3편 나눠 올리자 이 네. 생각으로 했거든요. 근데 마무리는 어쨌든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도 이제 영화만큼 얘기했네요. 진짜 거의. 그러네요. 러닝타임 채우네. 저희 이제 노린 거라고 하죠. 러닝. 계산한 겁니다. 헌사 네, 이런 헌사입니다. 거. 예. 한 줄 평을 좀 먼저 클레어님 남겨주신다면? 네, 저는 이 영화는 제가 10년이나 봤는데 10년이면 친구죠. 네. 근데 그리고 제가 솔직히 엔드게임은 이 한 줄 평을 쓴 오늘 새벽이에요, 정확히는. 오늘 새벽보다 지금 얘기하면서 더 별로였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 영화에서 선택한 게 감정적인 걸 건드리면서 넘어가는 거여서 봤을 때의 감정이랑 이야기하면서 정리되는 거랑 달라요. 맞아요. 완전 그래서 달라요. 그래요. 근데 또 아이언맨 보고 오시면 아이맥스로 또 보고 오시면은 또 다를걸요? 또 다를 거예요, 네. 아마.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10년이나 이렇게 한 친구인데 마지막이 좀 내가 아쉬웠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뭐 욕을 하면 안 되고 그럼 안 되니 저는 그래서 그냥 한 줄 평을 안녕 고마웠어 친구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10년 동안 제 친구였어요, MCU는. 어쨌든 되게 매력이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컨텐츠? 시리즈로 봐도 좋고 영화로 봐도 좋고 영화 산업 배울 점도 많은 그런 거였거든요. 네.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리를? 저는 그냥 화려한 어벤져스 시리즈의 화려한 마무리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음. 근데 네. 이게 뭔가 좀 박한 평가처럼 들리더라고요, 쓰고 나니까. 네. 근데 박한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건데
어벤져스 시리즈를 마무리를 잘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숙제였다고 저는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쉬움을 되게 길게 많이 얘기했고 아쉬움이 많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저는 가짓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크기랑은 다르게. 그러니까는 어벤져스 인피니티라 엔드게임의 좋은 점은 만약에 한 가지고 안 좋은 점이 만약에 뭐 1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면은 그 무게를 재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좋은 무슨 것의 말인지 무게와 알겠어요. 네. 안 좋은 것의 무게를 가짓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한 3kg짜리 그 20kg짜리 쌀푸대랑 2kg짜리 쌀푸대 10개 이렇게, 그런 느낌? 네네. 20kg 똑같지만 그래서 뭔가 그 화려한 어벤져스 시리즈를 화려하게 잘 마무리했는데 그 이하의 의미는 갖지 못한 네. 이게 그러니까는 화려한 마무리를 잘했으니까 칭찬을 해줄 수 있고 그 말했듯이 네. 고맙다고 얘기해줄 수 있지만 그 클레어님도 칭찬은 안 했잖아요. 잘했어. 그래, 잘했죠. 네.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해주고 고맙다고만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딱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영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거는 이건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21세기 영화에서 어떤 큰 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네. 어벤져스 시리즈는 점을 찍었지만 영화 역사나 그거에서는 이 작품 자체로는 점을 찍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담겨있는 한 줄 평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녹음 정말 길었네요. 길었죠, 예. 예.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약간 히어로물을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드디어 아, 네, 한샘이 돼서 이렇게 길게 얘기 못해요. 히어로물.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또 뭔가 아쉽네요. 사실 할 얘기가 좀 더 있다고 저는 더 맞아요.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 저 아는 얘기 진짜 많아요. 되게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그 뭐지? 솔직히 말해 그거 뭐야? 뭐 아이언맨 죽을 때 로다주 연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맞아. 뭐 이런 얘기도 네. 안 하고 저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 뭐 디테일적으로 그거 뭐지? 뭐 누가 좋았고 어쩌고 막 뭐 앤트맨이 좋았던 얘기도 못 하고 네. 그렇게 기회가 하고. 되면은 뭐 MCU에 대한 얘기를 뭐 그쵸. 특집으로 잡아서 한 번 더 하든지 근데 이러면 좋을 우리 것 같아. 할 기회 또 있어요. 왜냐면은 좀 있으면 스파이더맨이 또 개봉을 해요. 맞다.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해요.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 개봉을 하고 또 그 내년에는 블랙 위도우가 개봉을 하죠. 맞아. MCU는 안 끝나죠. MCU는 그냥 안 인피니티 끝나요. 사가가 끝난 네, 거니까. 인피니티 사가 끝나고 타노스가 끝난 거죠. 타노스 맞아요. 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하면 되니까. 네. 네.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재밌었고 한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어벤져스 시리즈 이게 지금 그 뭐라 해야 되지? 얘기를 하면은 죽일 놈이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앞에 약간 클레오님은 캐릭터적인 측면에 좀 공감을 못 하셨잖아요. 막 캐릭터적인 네, 얘기를 할 때 그 일단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 부분에 관심이 좀 없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저 뒤에 얘기했던 부분도 저는 관심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네. 앞부분 얘기는 뭔가 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네. 토르 팬인 언니도 있고 뭐 토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디 가면 뭐 그런 많으니까. 사람들 있으니까 막 토르 팬 붙잡고 토로 갖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그게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영화 그리고 이 엔드게임이 가지는 그 어떤 아쉬움에 장단점. 대한 네. 이야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는 거를 못했어서 가지고 그걸 네. 길게 얘기한 게 정말 한이 풀린 느낌이었어요. 네. 뭐 이제 끝인사 할까요? 네. 네, 오늘도 너무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길었는데 어떻게 또 다 들으셨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한이 풀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방송 재밌으셨으면은 팟빵 어플에 하트 눌러주시고요. 꾸준히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댓글 피드백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하실 얘기 길게 많을 것 같은데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원작이었습니다. 네, 저는 클레오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